세상 누구보다 멋있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 딸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의 출근을 도우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한땐 평생 아이도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게 될 거라며 지옥 속에 산 적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들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게 되었는지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런 감정이 들면서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려도 재미있겠다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잃은 저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처럼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할머니마저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저는 결국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진경이 3년 정도 돌본 거면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 이제 고3이고 성미 고1인데 내 새끼 돌보기도 힘든 이 시기에 내가 어린 진경이를 어떻게 더 신경 쓰고 돌보겠어요. 이제 진경이 맞는 건 그만하고 다른 집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누나 통해서 진경이 보낼 친척집 알아보고 있어. 누나 말로는 이모가 진경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해서 이모 집으로 보낼까 생각 중이야.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형님네도 지금 애 셋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거긴 보내긴 힘들 거고 이모님은 손주가 없다면서요. 그런 집에 진경이가 가면 사랑받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니 진경이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하죠. 당신이 당신 이모 좀 잘 설득시켜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외삼촌 집, 이모 할머니 집, 작은아버지 집, 그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이거 2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모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챙겨 넣은 거니까 이거 받아. 고모,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고모,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모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걸로 고모부 빚 갚는데 보태 쓰셔야죠. 저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진경아,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너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성인이잖니. 성인이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나 같은 보호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도 네 살 길 찾아 나서. 이 돈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고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지내면서 돈 좀 모으다 나갈 수 있게 몇 달만 시간을 더 주세요. 월세 보증금 정도만 모으면 그때 바로 나갈게요. 미안하다, 진경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이제 곧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집 팔게 되면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가 지낼 곳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를 거실에서 재울 순 없잖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저를 돌봐주시던 고모는 저에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쥐어주시더니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고모가 집을 팔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지만 몇 년간 저를 잘 돌봐주신 고모에게 때를 쓰면서까지 매달릴 순 없어 순순히 고모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100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에다가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100만 원? 요즘은 100만 원 가지고 좋은 집 절대 못 구하는 거 아가씨도 알고 찾아온 거 맞지?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화장실도 집 밖에 있고 오르막길 꼭대기에 있어서 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네, 어디든 좋으니까 이 돈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라도 내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고모 집에서 나온 저는 고모가 제게 쥐어준 200만 원 중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집을 구하는 데 썼고 100만 원을 비상금으로 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는데 일자리를 찾으면서 깨달은 것이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일수록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직원 구한다는 종이가 붙여져 있던데 아직도 직원 구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괜찮다면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우리 고등학생은 안 쓰는데 어쩌지? 고깃집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학생. 불판도 날러야 되고 저녁 장사 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몸이 많이 힘들 거야. 저 학생 아니에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졸업했고 올해로 딱 20살 됐어요. 힘든 거 알고 찾아왔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일을 구하다 제가 찾아간 곳은 제가 정착한 동네에서 가장 커 보이는 삼겹살 고깃집이었습니다. 마침 홀 서빙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공고글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의 사장님이었던 저희 시모는 저를 못 믿어온 눈치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됐다고? 돈이 많이 급해서 그래? 어린애 쓰려니까 내 마음이 영 찝찝하고 불편한데 정말로 이 일이 힘든 거 알고 찾아온 거 맞아?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판 나르고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 시켜주세요. 저 열심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하고 싶다는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정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일해보든가 해. 대신 오늘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못하겠다고 꼭 말하고. 알겠어? 그렇게 저는 고모 집에서 쫓겨난 지 이틀 만에 제가 머무를 수 있는 집과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를 모두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도 일터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 저 혼자 스스로 제가 살아갈 앞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진경이 이제 힘들어서 하루 이틀이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버티네요. 어린애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버티고 말겠지 했는데 벌써 진경이 들어온 지도 3달이나 지났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애가 저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싶어서 나는 쟤만 보면 안쓰럽기도 해. 사장님이 언제 한번 진경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진경이 보고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족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제가 시모 가게에서 일을 한 지 3달 정도가 되었을 때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시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진경아, 너 지금 혼자 살고 있니?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니? 내 느낌상으로는 너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이 맞니? 네, 저 여기 달동네 오르막 가장 끝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아직 많이 어린데 왜 가족들이랑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고 있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사장님이었던 시모를 비롯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제 삶은 그리 좋은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먼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물어봐주는 사장님께 저는 단 하나의 숨김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사장님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는 티를 내시기보다는 저를 위로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경아, 절대 쉽지 않겠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다고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구나. 비록 우리가 알게 된 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
든든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사장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마음이 많이 든든해졌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께 받은 마음 꼭 보답할게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너처럼 열심히만 하면 금방 지친다고. 가끔은 잔꾀도 부리면서 쉬엄쉬엄 일해. 알겠니? 그때부터 저는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달 용돈을 쥐어주셨고 또 매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반찬까지도 쥐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필요한 생필품도 다른 직원들 몰래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주시곤 하셨죠. 진경아, 너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해볼 생각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니? 장학금 받고 학교 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모 반대로 지원조차 못 해봐서 살짝 한이 맺히긴 했지만 지금은 미련 없어요. 어차피 못 갈 곳 미련 가지면 저만 힘들 것 같아서요. 요즘 야간 대학이니 뭐니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야간 대학이라도 가볼 생각 없어? 일은 점심 장사 때만 나와서 하고 저녁엔 학교 다니면 딱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떠니?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제 형편의 대학은 사치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고민은 해볼게요, 사장님.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진학을 해 공부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기는 했지만 평범한 삶은 저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시모의 제안에도 말만 알겠다고 한 뒤 대학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 쓰는 일 하면 얼마 못 가서 몸 다 상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너도 이런 일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막노동 같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는 이런 일도 좋은데요? 여기서 일한 덕분에 좋은 사장님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만 힘들었지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너를 내 딸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네 부모님들도 살아계셨다면 분명 나처럼 야간 대학이라도 가서 공부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야간 대학 준비해봐. 엄마의 마음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라는 시모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저는 바로 야간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사치라고 느껴졌던 대학 생활이었지만 막상 다니고 보니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큰 돈은 아닌데 이걸로 대학 등록금에 보태 써라. 다른 직원들한테는 내가 이런 거 줬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사장님, 저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 있어서 안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입학할 때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렇게 또 받으면 저 정말 염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저 절대 못 받아요. 그럼 용돈으로라도 써. 일하는 시간 줄어들어서 월급도 줄어들었잖아. 이걸로 네 또래들처럼 예쁜 옷도 사입고 먹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사먹고 해. 그때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모가 저의 사회적 부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은인인 시모와 알게 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시모의 큰아들이었던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인사해. 여긴 우리 큰아들 세훈이야. 내가 전에 말했었지? 큰아들 미국에 유학 가 있다고. 이번에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어. 아마
여기서 종종 마주칠 거야. 남편은 시모의 큰아들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고 거의 10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시모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하며 지낸 저는 전과 달리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성격 덕분에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엄청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사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으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제가 지금 영어가 많이 부족한데 가능하다면 저한테 영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참, 진경이 너 안 그래도 요즘 영어학원 다닐까 생각 중이라고 했지? 괜한 돈 들이지 말고 우리 세훈이한테 영어 과외 받아봐. 세훈아, 너 우리 진경이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어 알려줄 수 있지? 남편도 시모만큼이나 성격이 쿨하기도 했고, 또 남에게 베푸는 성격이어서 그랬던 건지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 유학생이었던 남편에게 공짜로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시간을 뺏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그때 괜히 제가 영어 과외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이거라도 안 했으면 저 집에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흔쾌히 가해해드리겠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많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 영어 과외를 했고,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부터 일주일에 1번 정도로 만남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취업을 하고부터는 남편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외를 멈출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영어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건 제가 오빠한테 드리는 취업 선물이자 그동안 영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제 나한테 영어 안 배울 생각이야? 왜 마지막처럼 이야기를 해? 나는 너 계속 가르쳐줄 생각이었는데? 오빠 이제 취업하고 많이 바빠 보여서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이미 충분히 오빠한테 많이 배웠고, 앞으로는 영어 학원 다니면서 배우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 핑계라도 있어야지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도 너한테 과외해준 건데, 네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무슨 핑계로 널 만나야 되냐? 뜬금없는 남편의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말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죠. 오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말이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나요? 맞아. 쑥스럽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너한테 과외까지 해준 거였어. 근데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싶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의 말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모의 아들이었기에 절대 사심은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 말하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괜찮다면 나랑 만나주지 않겠니? 나도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지만 우리 둘이 연인이 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잘할게. 오빠, 정말 죄송하지만 사장님을 생각하면 저 오빠랑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까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 분명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엄마가 배신감이 들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도 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 만난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해도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만난다고 하면 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빠도 알다시피 저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인데 이런 제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분명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남편과 절대로 연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결국 저를 설득시키는 남편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연애하는 거 사장님한테는 비밀로 하는 건 어때요? 지금 바로 말하는 건 섣부른 행동인 것 같고 오래 만나다가 더 진지한 사이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경이 네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 2년은 만난 뒤에 엄마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모 몰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저는 시모에게 죄책감이 들어 시모에게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경아,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야? 대학 공부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거면 내가 어떻게든 시간 조절해주도록 할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 언니 중 한 명이 자기 회사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종종 사장님 뵈러 찾아올게요. 그래? 그래서 그만두는 거면 잘된 일이니 내가 너를 잡아선 안 되겠지. 정말 잘됐다, 진경아. 그리고 종종 찾아오지 말고 자주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해. 알겠어? 시모의 식당을 그만둘 때까지도 시모는 저에게 3년치 퇴직금과 용돈 그리고 시모가 직접 만든 반찬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모 몰래 시모의 귀한 아들을 몰래 만나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시모에게 저희가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진경아, 안에 있니? 나 고깃집 사장님이야. 너 먹을 반찬이랑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이 문 좀 열어줘봐.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문을 못 열겠네. 아이고, 여긴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심해? 어느 주말 남편과 저희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시모가 반찬과 생필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대문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집에 없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없는 척해요. 우리 이대로 들켰다간 사장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리고 저 사장님한테 실명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결국 남편의 고집대로 저희는 함께 시모를 맞이했고 시모는 저희 집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는지 들고 있던 반찬통과 장바구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여기 진경이 집 아니야? 근데 세훈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너희들 과외하는 것도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미리 말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만난 지 5달 정도 됐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이 연애라도 하고 있다 이 말이니? 네. 제가 먼저 진경이한테 고백했고 진경이는 엄마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 제가 조르고 졸라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던 것도 저였고요. 이렇게 알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과 제가 시모 몰래 만나고 있다는 말에 시모는 크게 배신감을 느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친경아, 나 너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 나 언제까지 나한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 식당 일도 그만둔 거였니? 사장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애가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이 싫어하시고 저한테 실망을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사장님께 떳떳해질 수 있도록 멋진 사람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너 같은 애라니. 진경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속였다는 것에 실망을 했지, 네가 내 아들을 만난 것에 대해 실망한 건 아니란 말이야. 시모는 제가 시모의 아들을 만난 것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경아, 네가 뭐 어때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너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저같이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인 제가 사장님이 비싼 돈 들여 귀하게 키운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사장님한테 죄송해서요. 사장님이 저 같은 애 만나라고 그렇게 키우신 게 아닐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나는 그런 이유로 너희들 반대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집안이나 학벌로 사람을 따지고 드는 그런 어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경아.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남편과의 연애를 허락해준다고 해도 시모와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와 저는 그 후 진짜 가족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훈아, 너 월급 받아서 어디 쓸 데도 없는데 진경이 대학 등록금 네가 좀 내주면 안 되겠어? 진경이 월세 내고 생활비 하느라 대학 등록금 모으기도 빠듯할 텐데 남자친구인 네가 진경이 좀 도와줘라. 저 모아둔 돈 있어서 괜찮아요. 오빠도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그걸 제 등록금에 쓰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장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오빠한테까지 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이랑 오빠한테 갚을 차례예요.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그 정도는 남자친구가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양하지 말고 세훈이가